예도입니다. 존재숲에 있습니다. 하이데거 존재화 시간 1차 자료 강의를 1년도 넘었죠. 그죠? 진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따로 단편 강좌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하이데거 단편 강좌가 따로 있어요. 존재화 시간 말고 하이데거 단편 강좌. 거기에는 21개의 중요한 후기 하이데거까지 다룬 강의들이 있는데, 오늘은 왜 존재화 시간은 미완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재밌겠죠, 그죠?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하겠는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를 아시는 분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하이데거를 붙잡으면 정말 깊잖아, 그죠? 원래 하이데거는 이 존재화 시간을 2권으로 기획했어요. 그런데 그 1권도 전부 다 출간된 게 아니에요. 1권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가 현존재 분석론, 세견의 존재화다 그래서 그죠. 2부가 현존재와 시간성이야. 그까지만 출간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부가 시간과 존재, 짜이트 운트 자인이라고 존재와 시간을 뒤집은 거죠. 시간과 존재라는 제목으로 이걸 첫 번째 에얼스텔 반트로 묶으려고 했고, 쯔바이텔 반트는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제, 그것의 근본 특징으로서 첫 번째 칸트, 두 번째 데카르트,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하여 전통 존재론을 해체하면서 존재의 일반의 의미를 캐물어 가려고 했다. 그런데 1권에 2부까지만, 3부도 빠졌어. 그런데 이 3부는 시간과 존재잖아, 제목이. 그죠? 62년도에 프라이부르그에서 강의를 해. 이게 27년도 후설이 담당했던 그 당시에 현상학 연구 철학 연보에 출간되잖아. 그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 시간과 존재를 강의하게 돼요. 이게 하이데거 전집 14권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획하고는 달라졌겠죠. 그죠? 똑같지는 않겠지. 그리고 서구 형이상학 전통 전체,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이걸 해체하면서 존재 일반의 의미를 다시 캐물어 들어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30년대에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칠판 앞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에얼스터 헬프터, 이것을 첫 번째 절반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삭제했다라고 제7판 존재와 시간 제7번째 판 첫 번째 부분에 나와. 그건 포기됐다는 거예요. 그게 쯔바이테 헬프터를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게 53년도 제7판 앞쪽에, 존재와 시간 앞쪽에 나타나. 그러나 사실은 30년대에
포기를 했어. 그리고 전향을 해버려. 독일어로 케레라고 하는데 하이데거의 사유의 전향이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의 핵심적인 사유는 뭐예요? 그것은 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 분석론을 통해 존재 의미를 캐물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존재 일반의 의미가 뭔가 현존재의 존재 이해와 연관하여, 그죠? 드러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듯한 능동적인 그러한 태도가 보이고 있는데, 전향에서는 이 세계의 존재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인간의 사유는 상당히 수동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기존 전통 철학에서 볼 때 하이데거의 사유는 이 세계의 다른 존재자들과의 공속성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존재 개념이 완전히 달라. 존재의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하이데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질문은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를 캐물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존재 연관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 의미를 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통 형이상학이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여기에 실패했을까? 사실 그리스인들은 하이데거가 그리스 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잖아. 그죠?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타나. 그리스인들은 사물을 배려하면서 다루는 실천적 개념이 있었어. 프락시스라는 개념.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 이 세계의 사물들을 그냥 순수 사물로서 규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물을 이미 플라톤부터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물 안에서 변화하지 않는 형상을 보고 에이도스와 휠레, 진료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를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형상과 진료를 나누고 그 사물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성은 뭐예요? 눈앞에 있음이야. 그냥 인간 인식의 대상인 거야. 누스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도가 바라보고 있는 저 나무 밑에 돌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형상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존재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존재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자의 속성을 묻는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현재야. 맞죠? 눈앞에 있는 현재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미 존재와 시간부터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세계는 에얼슐러센하이트 열어 밝혀져 있는 거야. 그죠? 세계는 열어 밝혀져 있어. 그런데 그 세계를 대상화하여 속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계성들을 무시하고 한 사물의 본질을 묻게 되면은 거기에는 시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물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존재 개념은
언제나 어떤 사물에 대한 존재자의 속성을 묻는 방식으로 나갔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탁월하게 눈앞에 있으면 폴한데 나이프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의 형이상학의 존재 질문은 시간성이 없어. 그냥 언제나 눈앞에 있는 현재만 나타나게 되고 이 세계 안에서의 역사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서 하이데거는 존재 질문을 제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형이상학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제를 같이 떠맡게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데스트루 이렌, 아프바우, 이 해체 개념은 데리다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분석하면서 데콘스틱시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차용한 거죠. 니체와. 그러니까 전통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니체는 당연히 제외됐겠죠. 결국 하이데거는 니체 연구에서 니체를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그걸 뒤집어 버리죠. 특히 데리다가. 그래서 존재는 시간이야.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야. 이미 실천적이야. 그죠? 이 세계의 사물과 관계 맺으면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야. 일상의 세계에서. 그죠? 그 관계는 저 사물은 자연 사물이 돼서는 안 돼. 이 자연 사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 이전까지 하이데거 이전까지 철학에서의 사물은 자연 사물이에요. 이거는 물리학적이고 수학적인 개념. 계산할 수 있고 넓이와 깊이와 양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색깔을 분석해서 그것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데카르트한테서 사물의 본질은 뭐예요? 실체는 뭐예요? 연장된 거죠. 그죠? 연장된 거라고. 그러니 이런 형이상학은 어떤 세계 현상을 건너뛰지 세계 현상을 드러내는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요. 배려하면서 이 세계의 사물을 도구로서 다루면서 의미화하면서 유의미성의 세계에서 존재 이해를 갖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관계 맺으면서 의미화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 그래서 관계 맺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존재 개념은 사건인데, 사건이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속성을 분석해서는 뭐예요? 존재자, 이 세계의 사물 존재자는 결코 어떤 사건으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눈앞에 있음 속성이야. 현재만 있는 거야.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결여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점에서 전통형이 상학은 이 세계의 현상을 사건과 역사로서 드러내는 게 아닌 거야. 시간은 변화를 갖고 오죠. 그 변화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와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사건으로서, 자인스케, 쉔, 존재 사건으로서 매 순간 각기 그때마다 현 존재의 거기에와 더불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이데거한테서 존재는 뭐야? 개별 존재자들의 의미 연관이잖아. 관계성이. 그것을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 존재의 존재가 염려요. 그 존재 의미는 시간이야. 그래서 존재와 시간 이 편에서 현 존재와 시간성을 분석. 요까지가 끝이야. 존재와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그런데 3부는 이런 방식으로 현 존재 분석론에서 현 존재의 존재는 세계 내 존재와 관계되어 있고 그 안에서 방향 잡음과 거리 없앰을 통하여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과 관계 맺고 또한 다른 인간 존재, 다른 현 존재와 관계 맺으면서 삶을 영위하죠. 그죠? 삶의 해석하게예요, 존재와 시간. 그러면서 현 존재의 공간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편에서 시간성을 통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다시 3편에서 시간과 존재죠. 이건 안 나왔어. 이건 출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시간성에서 다시 시간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존재 일반의 의미로 다시 되돌아와서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면서 이 작품이 끝나야 되는데 그냥 현 존재와 시간성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현 존재의 존재 의미를 시간성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이해 지평 안에서 그죠? 존재 의미를 찾은 다음에 다시 시간성에서 시간으로 돌아와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존재 일반의 의미를 캐물어 가면서 서구 형이상학의 잘못된 세계 현상을 건너뛰게 된 그 이유들을 해체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끝날라 그랬어. 이게 기획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존재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연구인가요, 하이데거. 재미있죠. 미완성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나타날 때 예도가 지금 하고 있는 요 강의를 참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전향하면서 이러한 현 존재의 존재 이해를 통하여 이 세계의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실존과 연결하여, 그죠? 그게 아니라 전향에서는 이 세계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요. 그래서 헬더린이나 릴케의 시, 그 다음에 예술작품, 그 다음에 언어 자체가 스스로 말하는 것, 존재가 말한다 그러죠. 언어의 도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그래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 자연세계도 아주 중요해요. 심지어 사방세계에서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주면서 인간이 탈존해서 자기 바깥에 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세계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여기서 자연세계는 뭐야? 후기 하이데거 안에서 수학화된 자연이 아니에요. 생명체로서 이 불교와 연결되는 거야. 이 우주적 생명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주면서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는, 인간은 단지 탈존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가 어떻게 보면 전기보다, 존재와 시간에보다 약간 더 덜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상을 까버리잖아, 그죠? 기존 철학에서.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이 자연세계를 조작하고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통제하는 그런 사유가 발달하게 됐는데, 그걸 엄청 공격하는, 오히려 이 세계는 다른 다양한 존재자들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야? 생태학적인 생명체로서의 존재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후기 하이데거를 아주 좋아하겠죠. 그게 그 전향에서 하이데거는 그 당시 국가사회주의 나치에 대한 참여와 그 실망으로부터 물러나서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고통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인간 실존을 통하여 결단해서 존재의 의미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 전향 이후에 후기 하이데거 한테서는 시를 해석합니다. 이 자연세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엄청난, 위로는 신들의 세계, 땅 밑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이 모든 자연세, 동물, 식물, 무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체들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 자체의 그 진리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간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이 세계의 다른 존재자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생태 철학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 철학 역시도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뻥땡 메이야수는 이미 예도가 우연성의 철학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이데거를 깊이 있게 다루잖아. 지는 딴말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봐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인간 중심적이 아니게 사유한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뭐 데리다나 뭐 다 이야기를 하는 걸 하는데, 그럼 쥐는 인간 중심적으로 아니게 사유를 할 수 있는가? 결국 그 말은 인간이 이 세계에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잖아, 그죠? 응? 그 문화 자체의 관점에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해석하는 거야. 물론 이런 철학적 사고는 이미 초기 하이데거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때도 세계 내 존재로서 이 세계가 먼저 열어 밝혀져 있어야 도구 사용의 배려가 가능한 거야, 그죠? 그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은총과 같은 거야. 그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인간이 만들었어. 산 하나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인간 중심적으로 사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통찰해 봐야 돼. 말은 좋은데,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건 인간 중심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공속성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결국 그건 역시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거야. 지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리다도 끝까지 하이데거한테서 뺏겨가죠. 하이데거를 막 까면서 지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행간 마지막 장에서 누구야? 오늘날에 지금 나이가 많겠네. 미학의 대가 아간베니 아무리 데리다가 해체를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거 하이데거 안에서 논다 그래. 물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프랑스 문화는 다르죠, 그죠? 또 데리다는 유대인이었잖아. 그래서 그 어떤 유대 히브리 전통의 어떤 랍비들의 문화와 전통을 또 해석하죠, 그죠? 그런 건 또 달라. 물론 다르죠. 그러나 비판하지만 크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 예도가 행간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전향을 통해서 사유의 길이 바뀌게 되니까 최초에 기획되었던 그 존재와 시간의 두 번째 부분, 그리고 현존재 분석론과 현존재와 시간성 다음에 나타나는 시간과 존재, 그죠? 그것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30년대에 포기를 했는데 50년대에 칠판을 쓰면서 이제 삭제하면서 완전 포기되죠. 그런데 62년도에 나타난 시간과 존재는 뭔가 좀 이 첫 번째 기획과 연결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쭈얼자흐 데스 덴켄스 사유의 사태에서 라고 하는 14권 전집 첫 번째 나타나. 그거와 연결하면은 요 존재와 시간 첫 번째 부분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의 사유와 전향 이후의 사유에서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 그건 거예요. 시간과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이데거 1차자를 한다니까 좋아할 사람 많은데 계속 막 엄청 많이 뺄라 그래.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42번째부터 강의하죠,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1차자로 읽다 보면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완성인데도 절반 이상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처음에 기획했던, 초기 하이데거가 기획했던 그 존재와 시간은 왜 서구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존재 질문과 또한 인간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 그것이 이 세계 안에서 다른 인간이 아는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 맺어, 이런 것들은 후기 하이데거 전향 이후에도 공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그죠? 전향 이후에. 그러니까 단절과 연속이 있는 거예요, 전향 이전과 이후는. 그러나 그 사유에 있어서 자연과 세계 앞에서 겸손함이 있는 거야, 그죠?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생태계의 중요성, 그죠? 그건 역시 하이데거가 과학기술 문명 안에서 깊이 있게 고민한 거예요. 이게 전향 이후에 나타나는 하이데거의 아주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론을 해체하는 이런 과제는 존재와 시간 첫 번째 기획으로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 안에서 미발표 원고, 강연들 안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게 떨어져 있을 뿐인 거야, 그 자료들이. 이정표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거기에는 주로 인문주의 편지와 또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들어있고, 숲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 언어의 도상에서 이거 참 중요하죠. 가다머를 이해하는데 핵심이야, 이거. 리퀘르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작품이 있어. 차이성과 동일성도 있고. 그리고 헬더린의 시에 대한 어떤 해명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예도가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존재와 시간에 미완성된 그 미완성으로 끝난 그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 당분간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1차 자료를 기다렸던 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저 물소리처럼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저 물을 막고 정체된 게 아니라 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스!